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좀 겸손해졌어, 우리. 네, 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주부생활의 신여섭 셰프입니다. 오늘은 딱 재료만 봤을 때 정말 건강한 요리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젊은 층에 약간 타겟을 한 그런 메뉴를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이름은요, 두부 라자냐. 라자냐라고 하면은 이 파스타의 대표적인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주 널찍한 면으로 해가지고 뭐 미트 소스와 베사멜 소스를 함께 넣어서 만드는 그런 음식이 라자냐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레스토랑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발견했어요. 이 쌈두부라는 건데 물기를 좀 잘 제거해 주셔야지 면으로 쓰기 좋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게 두부예요, 두부. 두부가 이렇게 얇습니다. 이걸 가지고 라자냐를 만들 건데 보통 두부는 부드러운 식감만 있는데요. 이런 지금 두부 포두부는 좀 이렇게 좀 쫄깃거리는 맛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기를 좀 잘 제거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소스도 다 만들 겁니다. 대표적인 소스가 토마토 소스와 그 화이트 소스의 대명사인 베샤멜 소스가 들어갈 거예요. 둘 다 만들 건데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큰 토마토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요즘에는 약간 새로운 종들이 많이 나와서 가능해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설탕에 절여 먹는 그 토마토 아시죠? 약간 푸르쭉쭉한 약간 그런 토마토는 사실 소스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도 이 토마토 베이스에 홀캔 토마토나 이런 것들 좀 섞어서 만드는데 근데 저는 이 방울토마토를 오늘 활용해서 소스를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 방울토마토 껍질 까는 거 다 아시죠? 10십자를 내서 뜨거운 물에 데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물론 요리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오늘 토마토가 과하게 익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칼집을 안 낼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질 때까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방울토마토를 넣어줄 거예요. 저는 지금 딱 한 2인분 정도? 2인분 정도의 양을 만들 겁니다. 2인분. 그런데 이 방울토마토로 만드는 토마토 소스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색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토 소스보다 색깔이 굉장히 연하다는 단점? 보통 집에서 핸드메이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스라든지 케첩 같은 거 만들어서 많이 드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판되는 케첩과 토마토 소스에는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진짜로. 레스토랑에서도 설탕 많이 넣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예 설탕을 아예 안 넣고 만들 거예요. 왜냐? 방울토마토니까. 방울토마토 자체의 단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면역력 밥솥에서 꼽는 재료가 바로 이 방울토마토인데요. 방울토마토, 일반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렇게 좋답니다. 이게 익었을 때 이 라이코펜 성분이라는 게 굉장히 편의성에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9배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그게 뭐냐? 토마토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껍질을 좀 제거하겠습니다. 뭐 나는 껍질 있는 것도 괜찮아, 나는 너무 귀찮아, 껍질 까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마늘, 통마늘을 좀 먼저 그 다진 마늘을 사용하실 거면은 그냥 한 큰술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파 다져서 넣겠습니다. 양파는 좀 많이 넣을게요. 반 개 넣을 겁니다. 반 개. 왜냐면 오늘 제가 설탕을 안 들어가잖아요. 양파가 또 한 역할 톡톡히 해줄 겁니다. 예열을 조금 해볼까요? 그리고 저희 소고기, 다진 소고기를 넣어줄 거예요. 참 좋아. 세상이 좋아졌어요. 올리브유를 먼저 좀 두를게요. 올리브유는 아낌없이 사용하여라.
이게 올리브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면역력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올리브유 자체가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높고 항산화 효과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많이 먹으면 심장병 예방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뭐 이런 데 보면은 한국보다 오히려 심장병에 대한 질병이 훨씬 더 낫다고 해요. 일단은 너무 과하게 태워서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잘 타는 기름이기 때문에 온도 유지를 좀 잘하면서 요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센 불에 볶는 요리에는 조금 추천을 안 합니다. 네. 자, 여기에 다진 마늘과 양파 넣어주시고 마늘과 그리고 양파가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좋아요. 이제 약간 투명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소고기를 넣고 함께 볶을게요. 소고기가 지금 약간 얼어있는 상태라서 좀 천천히 볶으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익었어요. 자, 후추 약간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소금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네요. 볶아졌으니까요. 여기에 이제는 우리의 방울토마토 주인공 들어갑니다. 짜잔! 물을 조금 넣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저는 이제는 뚜껑을 닫고 이번에는 베샤멜 소스인데요. 양식 요리를 배우신 분들은 그런 걸 아세요. 모체 소스라는 걸 압니다. 모체 소스. 그 소스 중에 한 가지, 이 흰색 소스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베샤멜 소스인데요. 자, 버터. 자, 버터를 쓰실 때를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버터가 잘 타요. 잘 타니까 버터가 녹기 시작하면 팬을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가지고 있는 팬의 열로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밀가루 그냥 뭐 중력분 쓰시면 돼요. 밀가루를 넣고 볶아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 오늘 너무 많이 안 볶아줄 거예요. 오늘은 우유로만 할 겁니다. 우유를 다 넣을게요. 우유는 저는 반컵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약간 더 뻑뻑하게 굳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소금.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고소한 향이 나요. 자, 이걸 가지고 뭐에 또 활용하면 좋냐면 요즘에 이 크림 파스타를 만들 때 크림으로 원래 농도를 그냥 보통 잡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베샤멜 소스를 좀 더 넣으면 쉽게 크림 소스의 농도를 맞추기도 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습.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난 습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습에 우유 넣고 끓이다 보면 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 이 베샤멜 소스를 넣어주면은 농도가 맞으면서 맛도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쓸 때가 많아요. 지금 와우. 자, 지금부터는 뚜껑을 열고 졸여줄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수분을 다 날릴 거예요. 이거 저 지금 물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이게 다 그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즙입니다. 그래서 이 즙을 좀 많이 날려줄 거예요. 자, 소금만 좀 더 넣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향신료를 조금 넣을 거예요. 아무래도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바질과 오레가노예요. 약간 2대1 정도 비율로 바질 2, 오레가노 1 정도 비율로 잡았는데 사실 이 바질하고 오레가노가 들어가야지 진짜 토마토 소스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자,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일 거예요. 가지를 넣어도 괜찮아요. 가지도 괜찮고 뭐 호박 같은 거 얇게 해서 살짝 부어서 넣는 것도 맛있습니다. 이 베샤멜 소스를 살짝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잘 떨어집니다, 바닥에서. 자, 라자냐 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부입니다, 두부. 재밌어요, 두부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성공합니다, 저도. 제가 오늘 만들어 놓은 소스 중간중간에 잘라서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또 한 번 더 넣고 베샤멜 소스
자,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뭐 전자레인지 또는 오븐에다 넣어서 익혀주시면 되는데요. 오븐 같은 경우에는 190도나 200도 정도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한 8분 정도 익혀주시면 되고요. 전자레인지에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오늘의 요리 두부 라자냐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로 만든 두부 라자냐가 완성됐습니다.